1455년 11월 9일 청풍 유배지. 왕실 여인의 처형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사약도 아니었고 참수도 아니었습니다. 목을 매는 형벌. 조선 역사상 왕실 여성에게 내려진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죠. 여인의 이름은 혜빈 양씨. 한때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던 그녀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왕실의 여인이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세종시대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안 병약한 세자를 돌보는 한 궁녀가 있었어요. 밤낮 없이 세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자는 자주 아팠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몸은 늘 허약했습니다. 궁녀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죠. 약을 다리고 죽을 쑤었습니다. 세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밤을 새웠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저 궁녀는 누구냐? 세종이 물었습니다. 양씨라는 자로 세자궁의 궁녀라 하옵니다. 세종은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봤어요. 정성이 남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저 여인을 후궁으로 삼겠다. 궁녀 양씨는 이렇게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정일품 귀인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양씨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남군이요, 수춘군 이현, 영풍군 이천이었죠. 평범한 후궁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비참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1441년 7월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자빈 권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실의 적장손이었어요. 궁궐은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세종도 세자도 환호했죠. 하지만 기쁨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위독하시옵니다. 산후 열이 올랐어요.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은 아이를 낳은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위로했지만 세자는 무너졌어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갓난아이만 남았죠.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세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실의 유일한 적장손이었어요. 함부로 맡길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후궁들을 살폈어요. 정성이 있는 자, 마음이 따뜻한 자, 신뢰할 수 있는 자. 세종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혜빈 양씨였습니다. 양씨를 불러라. 세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양씨가 어전에 나왔어요. 세종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게 원손을 맡기려 한다. 양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손은 왕실의 보배였어요. 후궁에게 맡긴다는 것은 큰 신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양씨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이 일을 자청했어요. 양씨는 자신의 막내 아들 영풍군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영풍군은 7살이었어요. 거기에 갓난아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원손의 이름은 홍위, 훗날의 단종이었죠. 양씨는 홍위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니, 친아들보다 더 극진하게 보살폈어요. 밤마다 아이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갔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이는 양씨의 품에서 자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손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총명했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혜빈 마마. 아이는 양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양씨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원손은 10살이 되었고 양씨는 그를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죠. 1450년 2월 어느 날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조선의 성군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궁궐은 애도에 잠겼습니다. 세자가 즉위했어요. 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선왕의 후궁들은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양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혜빈 마마, 원손 홍위가 양씨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이는 울었습니다. 양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원손, 잘 계시옵소서. 양씨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양씨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어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을 모시며 살았죠. 하지만 원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리워했어요. 저 아이는 잘 있을까? 누가 돌보고 있을까? 문종은 양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키워준 은혜를 기억했죠. 문종은 양씨를 위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해빈궁이라 불렀어요. 선왕의 후궁은 자수궁에 모여 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양씨만 특별히 대우했어요. 별도의 궁을 지어준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문종의 고마움이 컸어요.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급서했어요.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문종은 병약했고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죠. 왕위는 12살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이었어요. 어린 왕이 즉위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어요. 어린 왕을 누가 보필할 것인가? 산속에 있던 양씨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임금께서 해빈 마마를 찾으십니다. 양씨는 놀랐어요. 단종이 자신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양씨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궁궐로 돌아왔죠. 단종은 양씨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해빈 마마, 이제 12살이 된 소년이었지만 여전히 양씨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양씨는 다시 궁궐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내명부를 총괄했어요. 궁중의 모든 일을 관장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죠. 양씨는 단종을 보필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죠. 야심이 많았고 권력에 목말랐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했어요.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했습니다. 조정은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왕위였어요.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빈 양씨였어요. 그녀는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단종의 유모였고 왕실의 큰 어른이었죠. 백성들도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신하들도 그녀를 인정했어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려면 양씨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양씨의 권한을 빼앗아야 했어요. 수양대군은 문종의 후궁 홍귀인을 내세웠습니다. 홍귀인을 숙빈으로 승격시켰죠. 숙빈 홍씨가 내명부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양씨는 밀려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양씨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양대군이 실권자였으니까요. 양씨는 다시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단종은 막지 못했어요. 어린 왕은 무력했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해빈 양씨와 그녀의 아들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 수양대군이 조정에 고발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양씨와 한남군, 영풍군은 청풍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금성대군도 함께 귀양을 갔어요. 단종은 절규했습니다. 숙부님, 해빈 마마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제발 살려주소서. 단종이 수양대군 앞에 무릎 꿇었어요. 소년왕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단종은 결심했어요. 왕위를 내놓겠습니다. 대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유월 11일 단종은 양위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죠. 세조는 약속했습니다. 해빈 양씨를 죽이지 않겠다. 두 군주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해빈 양씨와 그 아들들을 처벌하소서. 역적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어요. 세조는 거부했습니다. 상왕께서 부탁하신 일이다. 하지만 신하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상소는 계속되었어요. 9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거듭 요구했죠. 해빈 양씨를 죽이소서.
세조는 고민했습니다. 상왕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권을 공고히 하려면 양씨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결정했어요. 상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나 신하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세조는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약이 아닌 교수형이었어요. 왕족 여성을 처형할 때는 사약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우였죠.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조는 교수형을 명했습니다. 목을 매는 형벌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양씨를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었죠. 최대의 모욕이었어요. 11월 9일 청풍 유배지. 관리들이 양씨를 끌어냈습니다. 교수대가 세워졌어요. 양씨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죠. 원손 잘 계시옵소서. 양씨는 마지막으로 단종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올랐어요.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발판이 떨어졌어요. 양씨의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혜빈 양씨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단종을 9년 동안 키운 유모였고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던 여인. 그녀는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영풍군도 처형되었어요. 양씨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한남군은 유배지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1457년 10월 한남군은 사사되었어요. 양씨의 세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왕의 피를 받은 왕자들이었지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양씨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역적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몰래 움직였습니다. 양치였어요. 양씨의 종조부였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시신을 거뒀어요. 포천 기당리 세장산에 몰래 묻었습니다. 평토를 했어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훗날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세조는 양씨를 죽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양씨는 세종의 후궁이었어요. 세조에게는 서모였습니다. 조선의 예법에 따르면 서모를 죽인 것은 폐륜이었죠. 세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지켰어요.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고 17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육신도 처형되었죠. 세조의 피해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중종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씨는 왕실계보에 다시 이름을 올렸어요. 명종시대에는 관작이 회복되었습니다. 조금씩 명예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습니다. 1712년 4월 28일 숙종시대였습니다. 단종이 복이 되었어요. 폐위된 지 25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씨도 신원되었어요. 관작과 봉호가 회복되었습니다. 숙종은 양씨의 묘를 찾으라 명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양치가 너무 철저하게 숨겨놨기 때문이었죠. 1791년 정조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양씨에게 시호를 내렸어요. 민정이었습니다. 슬프게 정절을 지켰다는 뜻이었죠. 정조는 신주를 만들어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양씨는 완전히 복권되었어요. 조선시대 후궁 중에서 왕을 낳지 않고도 시호를 받은 유일한 후궁이 되었습니다. 19세기가 되었습니다. 양씨의 충절 이야기가 퍼졌어요.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한 여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충신, 사람들은 양씨를 칭송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수양대군이 옥새를 빼앗으려 할 때 양씨가 막아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새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세자나 세손이 아니면 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죽더라도 옥새는 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어요. 양씨가 그런 여인이었다고. 양씨는 평범한 궁녀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성으로 세자를 돌봤습니다. 그 정성이 세종의 눈에 띄었죠. 후궁이 되었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맡았어요. 9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단종은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죠. 권력의 소용돌이가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렸어요. 양씨는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죠. 결국 유배되었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왕족 여성에게 내려진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어요. 세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양씨는 역적이 아니었어요. 충신이었습니다.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 한 여인이었죠. 후대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시호를 내렸고 제사를 지냈어요.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양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단종을 버리고 세조를 따랐다면 양씨는 살 수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양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키운 아이를 저버릴 수 없었죠. 이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어요. 역사는 양씨를 기억합니다. 왕을 낳지 않았지만 시호를 받은 유일한 후궁. 단종을 끝까지 지킨 충신.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킨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